올림픽은 76억 명 지구촌의 평화와 화해의 번영을 위한 축제이지만 한여름 폭염에 초대받은 손님들의 고통과 불편은 한 권의 책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일본은 1964년 제18회 동경올림픽 개최 당시 시속 210km 신칸센을 선보이면서 전후재건과 부흥이라는 세계의 기술혁신 아이콘으로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고 세계 기술 시장을 석권하였습니다. 제32회 도쿄올림픽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을 연기한 끝에 205개국 팀에서 1만 1천 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한 사상 최대의 규모입니다. 개막 전 델타 바이러스라는 난관에 부딪혀 중단하라는 여론이 70%로 매우 높았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해 전 세계 20개국의 2만 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30%만이 긍정적이고 70%는 부정적 반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쿄올림픽 유치의 1등 공신이라는 아베 신조 역시 개회식에 불참하며 특유의 도핑 행각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후원 기업 도요타 등 71개 기업 중 65개 기업이 후원과 참여 반대하고 불참을 선언하며 초유의 무관중 개막식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개막식은 너무 지루했고 장례식 같은 암울하고 소름 끼치는 무미건조한 졸립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테마 컨셉도 없는 세련되지 못한 점, 완전한 실패, 매우 수준 낮은 낙제점 등 일본은 물론 해외 언론들이 공통으로 발표한 성적표입니다. 먼저 각국에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임원들의 입국에서부터 방역체계의 허술함에 안전과 안심은 없었고 방역 등 입국 절차에 4시간 이상을 대기해야 했습니다. 선수촌의 골판지 침대, TV와 냉장고는 임대용 4~5명이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과 샤워실, 천정이 낮아 일어난 해프닝 등 중세시대라며 수용소 같다는 보도였습니다. 이와 달리 일본 선수는 넉넉한 별도의 고급 호텔에서 합숙 훈련과 식사 제공 등 모든 면에서 불공정으로 차별화했습니다. 올림픽 유치 당시 최적의 날씨에 최고의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다는 확언과는 달리 기온 섭씨 34도, 습도 67.2%의 무더운 폭염과 팬데믹으로 출전한 선수들은 혹독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음에도 전 세계에 엄청난 허언증 거짓말을 한 것을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세탁에도 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 선수촌은 14개 동의 세탁기는 3대뿐이니 빨래를 의뢰하고 되찾는데 5일 정도 걸리고 세탁물을 찾는데도 1시간 이상을 줄 서서 기다려야 해서 직접 손빨래, 발빨래해서 빨랫줄에 말려야 했습니다. 유달리 한국 선수들이 연습장이나 경기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버스 기사는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거나 경기장의 이름과 장소도 잘 모르고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취재 기자를 위한 버스는 2~3시간 간격의 운행으로 급하면 택시를 타야 하는데도 어려움과 바가지 요금 일쑤였습니다. 각국의 취재진에게 제공하는 음식과 음료수도 바가지 투성이라는 볼멘불만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타전되었습니다. 호주 폭스 스포츠는 오다이바 해상공원의 트라이애슬러 경기장은 악취가 물씬한 똥물이다라고 보도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경기장 수질의 대장균이 기준치의 2배로 겐지스 강보다 더 오염되었다고 했습니다. 오염과 악취의 근본 원인은 1931년에 시설된 함유식 하수도로 빗물과 하수가 함께 처리되지 못한 채 오다이바 해상공원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불청객인 폭염으로 선수들의 고통은 커졌고 더 멀리, 더 빨리, 더 높게라는 신기록은 저조했으며 선수들은 경기 중 쓰러지고 구토하며 경기를 포기하거나 불참하는 올림픽 사상 초유의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경기 운영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들은 모두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무관중이라 별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입장권 자동 판매 시스템에서부터 신용카드 사용 및 결제 시스템, 도핑 테스트 기술, 심판 판정을 돕는 영상 촬영 기술과 5G 기술입니다. 참가 선수 임원에 대한 선물에서도 그 품격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참가 선수단 모두에게 갤럭시 S21을 선물로 지급하는 반면 일본 올림픽위원회에서는 귀국하는 선수들에게 콘돔을 선물하여 쓴 웃음을 짓게 했습니다. 개막식 이후 신규 감염자가 최대로 1만 5천 명, 도쿄시만 5천 명 수준인데 하루 검사자 수가 8천 명이라는 것은 가짜 속임수라는 해외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한 델타보다 더 강력한 람다가 개막식 이전에 발견되었음에도 폐막식 이후에 발표하는 조직적 근폐가 있었습니다. 이에 연일 2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서 보건위기에 직면하여
정치적 욕망이 불러낸 코로나 올림픽이라는 최대의 재난대회라 하니 참으로 암울하기만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피해의 부흥 차원에서 먹어서 응원하자는 캠페인에 대해 후쿠시마 도우국에서도 우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말이 무색하게 후쿠시마산 해산물과 과일 등에는 생산지 표기 없이 공급하였습니다. 후쿠시마산 식품은 일본 내에서도 기피하며 가격이 저렴합니다. 직면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를 잠재우려는 부흥이라는 가면 그 같은 정책 자체는 세계인들을 잠시 눈속임할 수는 있을지언정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풍평 피해란 근거 없는 소문으로 피해를 준다는 일본에서만 통용되는 말인데 한국 팀의 도시락을 두고 후쿠시마 식품 매출에 피해를 준다는 의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선수촌 음식 보이콧이라는 상황에서 한국 도시락이 일본의 도마 위에 연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이에 미국도 선수단을 위해 32톤의 식자재를 플로리다에서 긴급 공수했습니다. 그러나 강자에겐 비굴하고 약자에겐 강자 행세를 하는 처세술은 차별적 배타적 민족임을 여과 없이 그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선수들의 충분한 영양 공급을 위해 2008년 북경올림픽부터 별도의 식단 지원 체계를 운영해왔습니다. 일본도 평창 올림픽에서 별도의 식당을 운영하며 일본 선수에게 급식을 제공하기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한편 일본 JNN 보도에 의하면 도시락 수천 개씩이 매일 밤 배달되면 곧바로 포장도 뜯지도 않고 폐기 처분했습니다. 7만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가 무관중 경기 탓에 3만 명으로 줄어들자 인원 파악도 하지 않고 도시락을 납품한 특종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권과 도쿄올림픽 추진위원회가 IOC 임원들에게는 하루 숙박비로 3,500만 원의 호화로운 대접을 하며 접대부까지 동원하였다는 현지 폭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목리와 옹졸함으로 점철되어 일본의 몰락을 우려하는 세계의 많은 석학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공유되지 못했던 1900년에서 1940년대에 고착화된 획일주의적 사고주의에서 볼 때 지금도 그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라는 짐 로저스는 올림픽 이후 일본은 쇠퇴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더위 속에 올림픽을 강행한 이면에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8월 6일 원폭 피해 기념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려는 의도이며 다음은 올림픽 이후 9월에 있을 선거에 자민당의 필승과 재집권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의 지지율은 올림픽 이전 34%에서 28%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정치적인 욕심이 부른 참담한 상황으로 위험한 도박은 몰락을 앞당기고 있다는 미국 언론들의 가혹하나 냉정한 비판입니다. 동아시아 무력 침탈과 태평양 전쟁으로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투하에 대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둔갑시켜 올림픽을 통해 세계에 각인시키고자 했던 꼼수가 드러났습니다.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의 이면을 모르는 IOC가 우길기에 힘을 실어준 것에 대해 해괴한 행태라는 비난입니다. 탈도 많은 2020 도쿄 올림픽은 17일 동안 성화가 태풍에 꺼지지 않은 것만으로 절반의 성공이라 자화자찬하며 사상 최초로 무관중 올림픽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해외 외신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올림픽, 실패한 올림픽, 심지어 자국 정치 지도자도 저주받은 올림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개막식에 실망해서 혹시나 폐막식에서는 뭔가를 보여주기를 기대했지만 일본 매체와 해외 언론의 지적도 잡탕, 조잡함, 초라함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이것이 165억엔을 투입한 퍼포먼스, 하계회 수준, 지방축제 공연이 더 화려하고 일본답다는 논평, 전국체전 수준도 아니다. 공연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 불가, TV 프로그램 수준, 처음과 끝마무리가 너무 허접하며 촌스럽고 수치스럽다 등등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한국 선수단 34명의 입장 장면을 단 1초도 보여주지 않고 다른 장면으로 전환하고 아예 카메라에 담아내지 않음은 일본의 후진성과 옹졸함을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홍보하는 결과를 자초했습니다. 포브즈는 32조 원의 적자를 예측했으나 성화가 꺼지자마자 주판을 튕기는 요란한 올림픽 결산 결과 40조 원의 적자라며 설화산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올림픽 유치 당시 올림픽 사상 최대의 투자로 화려한 최고의 올림픽이 될 것이라더 IOC와 도쿄올림픽위원회가 전 세계에 자신만만하게 홍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싸구려 날림 시설과 그 많은 돈이 어디로 새어나갔는지
32조 원 투자로 125조 원 경제 유발 효과와 4천만 명의 관광객 유치라는 꿈은 물거품이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세계적인 예언가 존 티터는 일본의 미래는 없다. 무너져가는 일본은 한국의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소름 돋는 예언으로 온라인이 폭염만큼 달궈지고 있습니다. 27년간 일본에 살았던 블레드 그레셔먼 국장은 20에서 30년 동안 일본에는 변화와 혁신이 없어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경제적 몰락은 재기불능의 개도국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무서운 분석입니다. 그 이유는 아베노믹스의 갈라파스식 경제정책으로 돈만 찍어낸 금융 충격 결과 250%의 국가 부채 때문입니다. 그간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2019년 말 사상 최대의 1110조 7807억 엔으로 한화 일경 1974조 원이라는 부채 때문에 IMF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치 충격으로 자민당 독주가 장기간 유지되며 혁신과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열도는 지리적 지정학적으로 환태평양에 지진 발생대라는 긴장의 고리를 늦출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폭염, 태풍, 지진, 팬데믹이라는 불청객으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번영을 유지할 성장 동력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뭔가를 속이고 있다고 외신들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으며 네티즌들의 인식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아시아 주변국의 국민을 발아래 종복이나 하인으로 여기는 1900년대 우월감의 향수에 빠진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망가지고 오염된 사고의 회로 속에 갇혀있는 느낌마저 듭니다. 성화불이 꺼지자마자 미국의 언론들은 올림픽의 가장 큰 실수는 한국을 놓친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델타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놈, 람다가 연일 2만 명 이상 번지고 있어 5만 명의 확진자들은 위급 상황이 아니면 자택되게 하라는 지침으로 중증자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언론은 감염자 숫자는 정치 야욕을 채우려는 속임수라며 거짓의 탈을 쓴 행태라고 혹평했습니다. 올림픽 성화가 꺼지며 1인당 1억 원의 빚덩어리 축제로 사회적 불안, 델타와 람다로 한층 더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며 일본어가 좌초되어 가라앉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 사회, 환경, 도덕성까지 거의 모든 부문이 병들어 중증환자라는 말입니다. 세계의 민심은 급격히 변하는데 왕인 박사와 아직기의 가르침을 되새기지 않고 반환과 혐한으로 도를 넘고 있어 안타깝고 측은할 따름입니다.